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케인은 이미 떠났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연령 곡선 때문에 쉽지 않은 시즌이 될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다시 한번 그의 재능만으로 모든 차별과 편견을 극복했고 그의 인상적인 세계급 퍼포먼스는 영국의 전문가들이 예외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손흥민이 다시 한번 어떻게 9골 차를 극복해서 황금 신발을 획득할 수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어젯밤에 아스날과 토트넘 간의 북런던 더비에서의 경기 후 반응이 만연하다. 토트넘의 관점에서 보면 최근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한 점 만에 얻은 것조차도 승리로 자리 잡았다. 토트넘이 좋은 컨디션에서 아스날에 대항, 특히 아스날의 강력한 압박과 다른 스타일의 플레이 앞에서 최초에는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손흥민 중심으로 빠르게 집중력을 회복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2골을 기록하여 진한 감동을 안겼다. 일부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에게 부담을 줄이고 더 좋게 관리하며 대체자로 다른 선수들을 선택하면 그는 해트릭을 시연한 것일 것이라고 느꼈다. 왜냐하면 그는 최고의 골 득점 형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영국의 미디어인 더 애슬레틱 및 포트볼 런던은 오늘 경기에서의 2골로 손흥민이 큰 도약을 했다고 평가했다.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com은 손흥민에게 두 팀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8점을 부여했다. 그는 슈팅의 정확도가 100%, 성공적인 패스 비율은 93%, 2번의 기회 창출 등을 보였다. 그는 또한 3번의 슈팅에서 2골을 기록하고 아스날의 수비진에 계속 압박을 가하며 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꾸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양면에서 모두 우수한 실적을 내며 공격과 수비 역시 뛰어난 경기를 보여주었다. 손흥민은 또한 M1H에서 처음으로 토트넘의 플레이어로서 아스날에게 많은 골을 득점한 선수였다. 더불어 최근에 득점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에서 2번째로 위치하며 6경기 만에 5골을 기록하여 골든도 신발 경쟁을 다시 열었다.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의 득점 퍼포먼스를 칭찬했으며 특히 최근 3경기에서 5골을 기록한 것은 그가 골 럭키 왕이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초 손흥민은 포워드 윙으로 출장이 많았으며 팀원들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지만 이제 콘테 감독의 지휘 아래 그는 현재 팀에서 가장 좋은 조합을 찾아내고 손흥민을 센터 포워드로 옮겨 그의 득점 능력을 극대화할 것 같아 보인다. 스카이 스포츠의 주요 전문가이자 리버풀의 전설인 제이미 카라거는 손흥민의 득점 능력을 다른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 모두 손흥민이 뛰어난 득점 능력을 가진 선수이며 그가 한 번에 여러 골을 넣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최근의 퍼포먼스와 토트넘의 플레이를 고려할 때 그가 골 럭키 왕이 될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이전에 이미 이 타이틀을 딴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페널티킥으로 득점한 경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토트넘이 페널티를 받지 못한 것은 주심의 판정에서의 불운이지만 38경기가 이루어지는 긴 시즌 도중에는 확실히 기회가 올 것이고 그때는 손흥민의 득점 가능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사실 이번 시즌에는 토트넘이 한 번도 페널티를 주지 않았고 이 경기에서도 그들은 주심의 난해한 판단에 희생양이 되어 묵직한 파울을 받았지만 노란 카드만이 주어졌다. 스퍼즈 플레이의 해설가들은 이 경기의 주심을 각 시즌의 가장 나쁜 주심 중 한 명으로 평가했으며 그것은 아스날에 집중한 경향이 과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카라거가 얘기한 것처럼 프리미어리그는 38라운드에 걸친 장기전이며 앞으로 5에서 10회의 페널티 기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토트넘의 페널티킥을 슛할 사람은 누구가 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미디어가 분석했고 나중에는 메디슨과 손흥민이 그 후보로 보일 것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시즌 전 인터뷰에서 그의 대답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인데 그는 케인의 대체자, 특히 페널티킥을 수행할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흥민, 메디슨, 리차를리슨은 모두 연습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지금은 최고의 후보로 간주되고 있다. 비수마도 후보 중 하나이며 그는 500번의 페널티킥에서 495골을 달성했지만 비수마가 페널티킥을 해야 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며 감독은 인터뷰에서 농담했다.
대부분의 미디어는 감독인 포스테코글루의 세심한 인터뷰 태도를 기반으로 손흥민, 매디슨, 리차를리송이 페널티킥을 슛하는 사람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고, 그렇다면 이것이 손흥민의 득점왕 경쟁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경기 후 BBC 스포츠는 손흥민이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이전의 퍼포먼스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토트넘이 해리 케인이 떠난 후 더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으며,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 덕분이며 손흥민이 여러 포지션에서 출장하게 되더라도 대부분의 역할을 놀랍도록 잘 수행했다. 토트넘이 이러한 상황을 통해 이번 시즌 전체가 완전히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시즌에는 대체로 수비를 깊게 유지하고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두 명의 선수의 공격력에 의존하며 오래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전략에 몰두했지만, 이제는 아스날과의 대결에서도 자신만의 놀이를 하고 있고, 팀장인 손흥민의 지도 아래 선수들은 아스날의 선수들과의 모든 경쟁에서 완벽한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이는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토트넘이며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의 변화를 보여준다. 우리는 계속해서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수행하고 골넣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할 것이다. 토트넘과 첼시 사이의 11회차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마이클 올리버 심판이 첼시 경영진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정보가 있음에 따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놀람과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전 세계 모든 축구 선수들의 꿈이므로 다른 어떤 대회보다 더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클럽들이 심판을 매수해 경기 결과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습니다. 7일에 열린 토트넘과 첼시 간의 경기는 여전히 영국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독립신문은 토트넘이 11회차 리그에서 첼시에게 처음 패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팬들은 그 경기를 재경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마이클 올리버 심판의 결정 때문입니다. 이 경기에서 올리버는 첼시의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으로 토트넘 팬뿐만 아니라 일부 첼시 팬들마저도 그의 판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도 올리버의 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중에는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의 첼시 전문 기자인 유명한 축구 전문가 데이브 내부가 있으며, 그는 올리버가 손흥민에게 편파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며 그의 판결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음에 따라 올리버가 처벌을 받거나 계속해서 편파적인 결정으로 불만을 일으킬지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BBC라는 공영방송사도 이 경기에서 올리버가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고 보도하였고, 이로 인해 영국 축구 팬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BBC는 또한 토트넘의 회장인 다니엘 레비가 현장에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현재 토트넘과 첼시 간의 경기는 여전히 영국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글로벌 스포츠 채널인 ESPN이 있는데, 토트넘과 첼시 사이의 더비 경기가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중앙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퇴장당한 사실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팬들은 로메로가 직접 퇴장당한 것은 과도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부는 그의 강력한 슬라이딩 때문에 로메로가 퇴장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전문가들과 팬들이 이 경기에서 심판의 결정에 의심을 표명하는 것도 같은 사안입니다. 전문가들은 VAR 기술을 통해 재검토할 때 로메로의 태클은 과도한 방해 죄를 받을 정도의 위험한 태클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페널티킥과 감점은 합리적인 결정이었지만 그 선수를 퇴장시키는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팬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 경기를 주재했던 마이클 올리버 심판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였습니다. 문제는 프리미어리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의 향후 추이를 계속 관찰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 가디언 신문의 고급 기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인 다니엘 테일러가 최근 프리미어리그의 심판인 마이클 올리버가 앞으로 여론의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